그날 가을 장터 한복판에 약장수가 나타났다. 등에는 낡은 약상자, 손에는 꿈틀거리는 커다란 뱀 한 마리. 노을빛이 길게 늘어진 장터 위로 비치고 바람에는 마른 벼 냄새와 고구마 굽는 향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이들은 환호했다. 이 약이면 허리병도 낫고 사랑병도 낫어. 그의 목소리가 들판을 울렸다. 가을 햇살 속에서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았다. 가을 장이 서던 날, 우리 동네는 한 달에 2번 장이 섰다.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추수가 끝나갈 무렵, 가을장은 1년 중 가장 활기찼다. 사람들의 얼굴엔 한 해 농사를 마친 피로와 안도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고무신을 신고 리어카에 배추를 싣고 오는 아주머니, 삶은 옥수수와 군밤을 굽는 아저씨, 고구마를 쪄서 파는 할머니, 장터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이들은 붉은 코를 문질러가며 솜사탕을 들고 있었고 뻥튀기 기계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장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었다. 고무신 파는 아저씨의 호객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 달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뒤섞여 장터만의 독특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날은 명절이나 다름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다. 주머니엔 10원짜리 2개. 그걸로 뽑기를 할지, 쫀득이를 살지, 엿을 살지 고민하는 게 그날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학교가 일찍 끝나자마자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맑았다. 장터 입구엔 낙엽이 바람에 쓸려 굴러다녔다. 가을 바람이 옷깃 속으로 스며들어 살짝 오싹했지만 사람들 얼굴엔 이상하게 활기가 돌았다. 아버지, 오늘은 뽑기 할래요. 그래, 알았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볼일 좀 보고.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리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유난히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뭐야?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모여 있어요? 구경꾼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가보자.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그가 보였다. 키 큰 남자, 땀에 젖은 흰 셔츠,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검은 조끼. 그의 등에는 나무로 만든 약상자가 메어져 있었다. 상자엔 한자로 만병통치라는 글자가 붉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그의 손에 감긴 커다란 구렁이, 적어도 내 팔뚝만큼은 되어 보이는 뱀이 그의 팔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뱀의 비늘이 가을 햇살을 받아 노을빛으로 반짝였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신기한 듯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자, 여러분, 잘 보시오. 약장수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마치 전통 판소리꾼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장단이 있었다. 이 뱀이 바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100년을 묵은 신령스러운 뱀이요. 그는 뱀을 높이 들어 올렸다. 뱀이 그의 팔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자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이 뱀의 쓸개를 정성껏 우려낸 진액. 이것 한 병이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펴지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정력이 샘솟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속이 뚫리요. 약장수는 유리병을 하나 꺼내 들었다. 병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액체가 출렁거렸다. 햇살이 비치자 마치 금물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나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보시오, 여러분. 이 약은 그저 그런 약이 아니요. 약장수는 병을 천천히 흔들며 말을 이었다. 어제는 옆 동네 군수님이 이 약을 드시고 벌떡 일어나셨어. 3년을 앓던 허리병이 하루 만에 낫단 말이요. 정말이요? 군수가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뿐이 아니요. 오늘은 우리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한 병 더 달라고 하셨단 말이요. 그분 말씀이 이 약을 드시고 20년 묵은 위병이 씻은 듯이 낫다고 하셨어. 약장수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는데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장터엔 바람이 찼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뻥튀기 기계가 펑 소리를 내고 군밤 냄새가 장터를 덮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따각따각 리듬을 탔다. 모든 게 약장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허리 아프신 분, 나와 보시오. 직접 보여드리겠어. 약장수가 크게 외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때 한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왔다. 허리가 굽은 게 오래 농사를 지으신 듯했다. 등이 새우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어르신,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셨어? 벌써 10년도 넘었네. 농사 지으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그 뒤로 쭉 이래. 10년? 10년이나 고생하셨어? 약장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세월을 그렇게 아프게 사셨단 말이오. 자, 이 약 한 모금만 드셔보시오. 돈은 효험을 보신 후에 주셔도 돼요. 약장수는 작은 사발에 약을 조심스럽게 따라 할아버지께 건넸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그걸 받아 천천히 마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쏠렸다. 장터가 조용해졌다. 바람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만 들렸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30초가 지났다. 그때였다. 이게 웬일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조금씩 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곧게 섰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이야, 이게 진짜 되네. 10년 만에 허리를 펴보네. 할아버지의 얼굴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장터가 폭발했다. 와, 진짜네. 대단한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앞다퉈 약장수에게 몰려들었다. 나도 한 병. 나도 줘요. 얼마예요? 한 병에 단돈 1,200원이요. 그 시절 1200원이면 쌀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돈을 꺼냈다. 병든 몸에 1200원이 뭐가 아까워. 이거 먹고 일할 수 있으면 본전이지? 우리 영감머리도 아픈데 하나 사야겠어. 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 우리도 사요. 할아버지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이거 드시면 나으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저건 진짜 약이 아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는 나았잖아요? 직접 봤는데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은 어렸던 내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아까 분명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지 않았던가. 10년을 아팠다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게 가짜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야. 특히 아프고 힘든 사람일수록 그래. 아버지의 손은 내 어깨를 더 세게 잡았다. 그 손에서 뭔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느껴졌다. 약장수는 계속해서 약병을 팔았다. 한 병, 두 병, 세 병.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냈다. 약장수의 약상자는 점점 비어갔고 그의 주머니는 점점 불러갔다. 자, 한 병 더 남았어. 누가 마지막 행운을 가져가시겠어?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아버지만 웃지 않았다. 해질녘의 소동.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장터 위로 붉게 번졌다.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엿 조각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약장수도 슬슬 자리를 정리하는 듯했다. 약상자를 등에 메고 뱀을 자루에 넣었다. 마지막 남은 약병까지 모두 팔린 뒤였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내일은 옆 동네장에 가야 하니까. 모두 건강하시오. 그가 손을 흔들며 장터를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어이, 잠깐만. 한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 영감이 약 먹고 쓰러졌어요. 어떡하란 말이야? 장터가 순식간에 다시 술렁였다. 한산해지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뭐, 쓰러졌다고? 어느 집이야?
아까 그 약 먹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약장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럴 리가 없어. 이 약은 해독이 전혀 없는 천연 약재인데. 처녀는 무슨 우리 영감이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요? 당장 따라와요. 사기꾼이야? 돈 돌려줘. 잡아라! 사람들이 약장수를 둘러쌌다. 아까의 환호와 박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약장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시오. 여러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만약 내 약 때문이라면 당연히 책임지겠어. 하지만 이 약은 100년 전통의 비방으로 만든 약이니 절대 해가 될 리 없어. 그는 아주머니를 따라 골목으로 향했다.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 아버지, 정말 그 약 때문일까요? 모르겠구나. 가서 봐야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다. 좁은 골목 안쪽, 작은 초가집 마당. 노인이 평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약장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봤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건 약 때문이 아니요. 원래 몸이 많이 약하신 분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까까지 멀쩡했다고요.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어르신, 약을 드시기 전에 혹시 뭘 드셨어? 약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걸리 한 사발 마셨지? 노인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거요? 바로 그거요. 약장수가 무릎을 쳤다. 이 약은 술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술 기운과 약 기운이 부딪혀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 말 안 들었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아니요, 제가 분명히. 설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나 좀 나은 것 같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지럽긴 한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장수는 재빨리 그 틈을 타서 일어났다. 보셨어? 제가 뭐라고 했어? 이건 약 때문이 아니라 술 때문이란 말이요. 앞으로는 꼭 주의하시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어. 모두 건강하시오. 그는 어둠이 내리는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뒷모습이 노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날 아침, 장터가 서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천막도, 약상자도, 약장수도 없었다. 마치 꿈처럼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 대신 마른 낙엽만이 바람에 쓸려 굴러다녔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자리를 지나갔다. 학교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하나를 주워들었다. 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뱀도, 진액도, 아무것도. 대신 아침 햇살이 병을 비추며 반짝거렸다. 텅 빈 병이었지만 그 안에 금빛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저 약은 진짜 가짜예요? 나는 병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는 병을 천천히 돌려보며 말했다. 가짜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면 가짜고 진짜면 진짜지.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아버지는 병을 내게 보여줬다. 사람이 믿고 싶은 걸 믿을 땐 진짜보다 믿음이 더 큰 약이 되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허리가 아팠어.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믿으니까 진짜로 나은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팠는데 안 아프게 됐잖아요. 글쎄, 그게 문제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병은 안 나았는데 나은 줄 알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진짜 치료를 안 받으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플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아버지는 유리병을 다시 땅에 내려놨다. 그날 이후로 마을엔 여러 소문이 돌았다.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정말 나았다고 했다. 나는 효과 봤어.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오.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무 소용없더라. 그냥 물이나 마찬가지야. 약을 먹고 쓰러졌던 노인은 며칠 후 다시 일어나 밭에 나갔다. 그 약 덕분인지 막걸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괜찮아졌어. 허리도 좀 나은 것 같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 믿고 싶은 사람은 믿었고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했다. 그리고 다음 장날이 되자 모두 그 일을 잊어버린 듯했다. 새로운 장이 서고 새로운 상인들이 왔고 사람들은 또 다른 물건을 샀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했다. 약장수의 목소리, 사람들의 환호, 할아버지가 허리를 펴던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말, 그 모든 게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려 본다. 약장수는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가 팔던 건 정말 약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가 팔던 건 약이 아니라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10년 동안 허리가 아팠던 할아버지에게, 정력이 떨어져 고민하던 아저씨에게, 위병으로 고생하던 아주머니에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할 수 있어 라는 믿음, 그 희망이 잠시나마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짜 약으로 돈을 버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 병원은 멀었고 약은 비쌌고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쌀 한 대 값 1200원도 아까운 형편에 병원에 가려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들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믿고 싶은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1200원으로 희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 유리병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햇살이 비칠 때 반짝이던 그 모습, 텅 빈 병 안에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빛나던 그 순간, 아버지의 말처럼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을 때가 있다. 그게 진짜가 아니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작은 약장수의 약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무언가를,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을은 그렇게 믿음과 허무가 함께 어울리던 계절이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높았지만 마음은 왠지 쓸쓸했다. 수학의 기쁨과 겨울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던 시절, 그날 장터에 약장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가을 들판의 낙엽처럼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바스락거린다. 가끔 장터를 지날 때면 그날의 노을이 떠오른다. 약장수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환호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속으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닐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건 아닐까?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